저녁 무렵의 아파트 단지는 늘 그렇듯 조용했습니다. 퇴근 시간대가 지나자 아이들 웃음소리도 하나둘 사라지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잎 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박성호는 현관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자동 센서 등이 켜지며 복도 벽지가 희미하게 드러났고 그 빛에 그의 얼굴도 잠깐 비쳤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오래도록 믿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상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가 이전과 달랐습니다. 박성호는 문을 열지 못한 채 서서 대답했습니다. 네. 무슨 일이십니까? 전화기 너머에서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는 소리, 멀리서 문 닫히는 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그 일 말인데요.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상대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말을 끊어냈습니다. 박성호의 손가락이 휴대전화를 더 세게 쥐었습니다. 약속은 늘 명확했고 말은 늘 분명했던 사람이었기에 더 낯설었습니다. 언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의 질문은 조심스러웠지만 숨은 조금 가빠졌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통화는 끝났습니다. 통화 종료음이 복도에 짧게 울렸습니다. 센서 등은 다시 어둠으로 돌아갔고 복도는 처음보다 더 길어 보였습니다. 박성호는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전화가 다시 울리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아니면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 밤 그는 휴대전화를 머리맡에 두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읽히지 않은 메시지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침묵이 모든 것을 바꾸는 시작이라는 사실을요. 다음 날 오전 병원 대기실은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지나치게 밝았고 바닥은 소독약 냄새로 미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박성호는 접수 창구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는 어젯밤 늦게 도착한 등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를 뜯기 전까지 그는 여러 번 숨을 고르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휠체어를 미는 딸, 창구에서 언성을 높이는 중년 남자, 번호표를 쥔 채 초조해하는 노인들까지. 이곳의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종이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첫 장에는 본 적 없는 계약서 사본이 끼워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익숙한 서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박성호의 시선이 서명 위에서 멈췄습니다. 분명히 어제 통화했던 그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계약서의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몇 달 전 서로 웃으며 차를 마셨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입술이 거의 움직이지 않은 채 작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노인이 힐끗 쳐다봤지만 박성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서서히 떨리기 시작했고 종이 위에 글자가 흐릿해졌습니다. 계약서 아래에는 거래 내역과 계좌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분명 박성호가 책임지고 관리하던 돈이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어제 통화 기록이 아직 지워지지 않은 채 화면에 남아 있었습니다. 통화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지금 묻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더 확인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대기실 스피커에서 이름이 불렸지만 박성호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진료가 아니라 진실이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다시 접었습니다. 이 서류가 우연이 아니라는 느낌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병원 시계의 초침이 한 칸씩 움직일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분명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의 사무실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창밖에서는 공사장 드릴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울렸고 책상 위 서류들이 그 진동에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성호는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른 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벽면에는 오래된 상장과 가족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고 그 사진 속 얼굴들은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이재문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평소와 다르지 않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성호는 인사 대신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보았던 바로 그 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목소리는 낮았지만 문장 끝이 짧게 잘려나갔습니다. 이재문은 잠시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그거요?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말을 이어가며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설명은 길었지만 핵심은 흐릿했고 책임은 늘 다른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박성호의 시선은 이재문의 손에 머물렀습니다. 서류를 넘길 때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재문의 말이 끝나자 사무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공사장 소음이 멎은 순간 박성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쓰신 겁니까? 이재문은 대답 대신 물컵을 들었습니다. 물이 흔들리며 컵 가장자리를 넘칠 듯 말 듯 했습니다. 박성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등 뒤에서 낮은 한숨이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사과도 변명도 아니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닫히자 복도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박성호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 일은 실수가 아니라 선택이었다는 것을요. 해가 기울 무렵 시장 골목에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생선 비린내와 기름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상인들은 천막을 접고 바닥에 고인 물을 빗자루로 밀어냈습니다. 박성호는 골목 입구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사무실을 나선 뒤 그를 이곳으로 부른 건 한 통의 짧은 문자였습니다. 혼자 오세요. 직접 보셔야 합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낯설지 않았지만 이렇게 따로 만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골목 안쪽 분식집 불빛 아래 최은숙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그는 주변을 살피며 봉투 하나를 품에서 꺼냈습니다. 이걸 넘길지 말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최은숙의 목소리는 낮았고 손등에는 잔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박성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투를 받아드는 순간 종이의 무게가 생각보다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안에는 녹취 파일이 담긴 작은 저장 장치와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익숙한 얼굴과 낯선 장소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저 사람 예전부터 빚이 많았습니다. 최은숙은 시선을 피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걸 숨기려고 가장 쉬운 길을 택한 겁니다. 박성호의 눈길이 사진 한 장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날짜는 계약서에 찍힌 날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골목 끝에서 트럭 시동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듯 최은숙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사실의 전달처럼 들렸습니다. 박성호는 봉투를 천천히 닫았습니다. 시장 불빛이 하나둘 꺼지며 골목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날 흩어져 있던 의심들은 하나의 그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걸 분명히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주차장은 더 넓고 텅 빈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에 번져 있었고 빗방울이 차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박성호는 검은 봉투를 들고 차들 사이를 걸어 들어왔습니다. 발걸음이 멈출 때마다 무릉덩이가 흔들렸고 그 위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일그러지듯 비쳤습니다. 이미 그곳에는 이재문이 서 있었습니다. 코트를 여민 채 휴대전화를 내려다보던 그는 고개를 들고 박성호를 바라봤습니다. 여기까지 올 필요는 없었잖습니까? 이재문의 말투는 여전히 담담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박성호는 대답 대신 봉투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사진과 서류, 작은 저장 장치가 빗물 위로 흩어졌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 증거들을 비추자 이재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입술이 굳게 다물렸고 손이 주머니 안에서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이게 어디서 났습니까? 목소리는 낮았지만 숨이 고르게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박성호는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왜 제 이름이었습니까? 짧은 질문이 빗소리 사이로 또렷하게 떨어졌습니다. 이재문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변명처럼 들리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 말에 박성호의 어깨가 아주 잠깐 굳어졌습니다. 그의 손이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가 다시 풀렸습니다. 선택은 늘 있었습니다. 박성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는 더 말하지 않고 뒤돌아섰습니다.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재문은 그 자리에 남아 빗속에 서 있었습니다. 박성호의 차가 멀어질수록 빗소리는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박성호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진실은 드러났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시간이라는 것을요. 이른 아침에 법원 앞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회색 건물 외벽에는 밤새 내린 비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바람은 차갑게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박성호는 계단 아래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손에 쥔 서류 봉투가 묵직하게 느껴졌고 종이 가장자리가 손바닥에 선명히 닿았습니다. 주변에는 비슷한 표정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말없이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사람, 깊은 한숨을 내쉬는 중년 부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노인까지. 이곳에 모인 이유는 달랐지만 얼굴에 깔린 긴장은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의 옆에 아내 김정희가 다가섰습니다. 정말 이 길로 가실 겁니까? 조심스럽게 건넨 말 끝에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박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까지 온 이유가 있으니까요. 말은 차분했지만 숨을 들이쉴 때 가슴이 단단히 조여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법원 출입문이 열리며 안쪽의 소음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구두 소리, 서류 넘기는 소리, 낮게 울리는 안내 방송이 뒤섞였습니다. 박성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를 다시 한번 꼭 쥐었습니다.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계단을 오를수록 발걸음은 무거워졌지만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문턱을 넘는 순간 뒤에서 김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돌아오시면 말씀해 주세요. 박성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며 바깥의 소리가 차단됐습니다. 그 순간 그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 선택 이후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밤이 내려앉은 집 안은 낮과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거실에는 가구의 윤곽만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창문 틈으로 들어온 가로등 불빛이 바닥에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박성호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은 뒤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돌아오는 길,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시간들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되감기처럼 흘러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낮에 가져왔던 서류 봉투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봉투를 열고 종이들을 한 장씩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종이를 넘길 때마다 사각거리는 소리가 집안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지금의 정적을 깨우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방 쪽에서 김정희가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아직 안 주무셨군요. 그 말은 질문이라기보다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박성호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말을 꺼내면 무언가가 무너질 것 같아 입술을 굳게 다문 채였습니다. 김정희는 물 한 컵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컵이 닿는 소리가 작게 울렸고 그 소리에 박성호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박성호는 서류를 정리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더 많은 사람이 다쳤을 겁니다. 김정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숙인 채 식탁 반대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집 안에는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밖에서는 멀리서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박성호는 마지막 서류를 봉투에 넣고 천천히 접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마음 한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불을 끄지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거실에 남은 빛처럼 이 밤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강변은 아직 사람들의 발길이 많지 않았습니다. 강 위에는 옅은 안개가 깔려 있었고 물결은 소리 없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박성호는 산책로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코트 자락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고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멀리서 조깅하는 사람의 발소리가 일정한 박자로 다가왔다가 다시 멀어졌습니다. 그 소리는 이곳의 시간이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걸 조용히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박성호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법원에서 돌아온 뒤로 확인하지 않았던 메시지들이 화면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제 더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화면을 끄고 휴대전화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강물 위로 희미한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흐렸던 하늘이 조금씩 열리며 물결에 잔잔한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박성호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를 짓누르던 무게가
아주 조금 느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선택의 결과도 이미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켜낸 것과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는 난간에서 몸을 떼어내어 산책로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방향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강물은 아무 말 없이 흘러갔습니다. 모든 사연을 품은 채 그저 제 갈 길을 갈 뿐이었습니다. 박성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지만 그의 삶은 다시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